처음에는 정말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토크를 살짝 받고 옆차를 조금 스치고 후진하다 범퍼를 긁고 그 정도였습니다. 화물차 처음 하면 원래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른 기사님들도 처음엔 다 실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고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안에 이상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정상 아닌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당시 제 삶은 이미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고 몸은 계속 무거웠고 정신은 항상 멍했습니다. 길게 자도 23시간, 대부분은 1시간 자고 다시 출발하고 2시간 자고 또 운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계속 같은 길을 반복했습니다. 대전, 인천, 천안, 세종, 수원, 다시 대전. 그걸 하루 6회전, 많을 때는 7회전, 짧은 코스는 8회전까지도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감으로 버텼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니까 오히려 더 정신이 바짝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잠을 못 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보다 정신이 먼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현실감이 이상하게 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운전하는데도 머릿속에 안개 낀 것처럼 멍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운전하다 보니 작은 사고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후진할 때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화물차는 차 길이가 길다 보니까 뒤 감각이 조금만 꼬여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정신이 계속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날도 물류센터 토크에 차를 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다른 기사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빨리 넣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손에 계속 땀이 났습니다. 뒤로 천천히 밀고 있었는데 순간 감이 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토크 쪽을 또 박아버린 겁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기 때문입니다. 또 사고 났네.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사고 자체보다 제 정신 상태였습니다. 사고 난 순간조차 몇 초 동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멍한 상태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진짜 위험한 상태구나.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옆차를 또 스쳤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길을 잘못 들어가서 한참 돌아갔습니다. 신호 보고도 반응이 늦는 순간도 있었고 졸음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신 놓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운전대 잡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벽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도로는 조용한데 졸음은 더 강하게 오고 머리는 멍하고 그 상태로 몇 톤짜리 화물차를 몰고 있다는 게 갑자기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계속 마셨습니다. 휴게소 들르면 커피, 물류센터 가면 커피, 졸리면 또 커피. 진짜 하루에 몇 잔을 마셨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창문 열고 찬바람 얼굴에 맞고 손등 꼬집고 세수하고 그렇게 계속 버텼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은 계속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잠은 부족하고 몸은 무겁고 정신은 계속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반복될수록 제 안에 더 무서운 생각이 커졌습니다. 만약 여기서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만약 사람이라도 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차는 한번 크게 사고 나면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도 크고 무게도 크고 잘못하면 사람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점점 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느 날은 신호 대기 중에 순간 정신이 끊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 떴다 감은 느낌만 있었는데 앞차가 이미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에 식은땀이 쫙 났습니다. 만약 그 순간 사람이라도 지나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이 일 오래 하면 안 되겠다. 진짜 큰 사고 나기 전에 내가 먼저 멈춰야겠다. 그 생각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돈은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보내야 했고, 대출금 갚아야 했고, 캄보디아 가족들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억지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사고들이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고 처리비로 월급 200만 원 가까이가 빠져나가고, 제가 왜 결국 여기서 더하면 사람 죽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까지 하게 됐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